어떻게 저렇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저렇게 인정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87일간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형 사고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또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다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그런 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권한대행도 아니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나라가 어려워져 국민들이 받았던 피해는 어떡합니까? 이거 한덕수 총리 탄핵할 때 저거 탄핵 사유 안 된다. 저거는 기각일 거라고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공당이라면은 최소한 기각이 되어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끼쳤던 불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그냥 그저 유감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라고 아직 본인 스스로 국민들을 빌려서 나는 저거 승복 못하겠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리고는 공당의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분은 이제 다시 탄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각하대리라고 봤어요.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대한 이 탄핵은 당연히 대통령에 준하는 그러한 의결 정족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보니까 우리 정영식 재판관하고 조헌창 재판관 두 사람만 각하 의견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데에서 그대로 우려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란 것은 대통령이 유고되거나 아니면 사고로 거리돼 있는 비상체제인데 이 비상체제 하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탄핵 제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분의 2로 해야 된다라고 우려를 하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각하를 주장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라는 분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 나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헌법재판소에서 151명이면은 탄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탄핵하려면 하라고 하십시오. 12월 달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천정부지로 올라갔죠. 우리 국민의힘은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지지율이 바뀌고 민심이 바뀌는 게 뭐였습니까?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서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야 이건 민주당이 나라와 국민들은 생각하냐? 안중에도 없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돌아서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반복하겠다? 이거 아무리 급해도 지금 뭐 이해는 가요. 또 내일 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2심 판결 전에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시키고 조기 대선을 연다는 플랜에서 엄청난 차질이 생긴 거죠. 그 부분들은 이해하나 그래도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고 예. 정권 탈환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좀 나라와 국민 생각 좀 하시라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있고 정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국회의원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십시오. 지금 그동안 수도 없이 탄핵을 남발했잖아요. 뻔히 안 될 거 알면서 국민의원들 탄핵 소추 의결시켜서 지금 직무정지시켰잖아요. 행안부 장관 164일, 그리고 방통위원장 174일, 그다음에 감사원장 97일. 이번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87일이나 직무에서 배제시켜가 아무 일도 못하게 했잖아요. 이 손해를 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기각이 나왔으면은 국민들께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뭐 잘못하면은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탄핵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아니 탄핵이 기각되자마자 자기 잘못들은 완전히 입싹 씻고 다시 탄핵하겠다? 누가 봐도 속이 뻔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왜 마흔역이 지금 저렇게 소중하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국무총리 탄핵 결과를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인용 결과가 안 나올 거고 거기면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투입시키면은 확실하게 그 사람은 인용이니까 이 정략적 목적으로 나라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이 마은혁을 가지고 돌아온 국무총리 다시 탄핵하겠다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따져도 저게 다시 탄핵할 사유가 되질 않아요. 지난번에 헌재가 우리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왜 국회가 선출한 의결한 재판관 임명 안 하냐라고 했을 때 물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거 위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 당장 임명해야 되느냐? 당장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지위를 인정해달라 그 청구도 그것도 각하시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기각시켰다는 5명 중에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그거 임명 안 하는 거 위헌도 위법도 아니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문형배를 비롯한 4명도 이게 위헌 위법이지만은 이걸 탄핵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걸 가지고 마은혁 문제를 걸어가지고 탄핵을 다시 재발의한다. 헌재 가면 기각될 게 뻔하잖아요. 뻔한 그런 탄핵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계속 주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당이 이게 대한민국 정당 맞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속에 저렇게 과잉 보호하고 국회의원들 건드리면 가중처벌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저 법 자체가 국민 인식하고 너무나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국민들 저 얘기 들으면 혀를 끌끌끌끌 찰 거예요. 또 국회의원이 자기들 특검법 하나 만드네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결단코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근데 지금 이 법을 발의한 비교적 젊은 의원입니다. 근데 젊은 의원이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민주당의 문화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법 만능주의입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대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이 대표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 우죽순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으니까 2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피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하자 지금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를 또 없애겠다는 법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테러 위협이라든가 이게 본인이 얘기해요. 이 법을 왜 발의하게 되느냐를 이재명 대표 테러 위협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위협하거나 하는 거는 가중해서 처벌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문화가 젊은 의원들이든 또 나이 많은 의원들이든 물론 복귀한 의원이면 예외입니다만은 아니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고 충성 경영하고 아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걸 법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 이건 너무 과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좀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 그런 분이 또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증인으로 나가지 않아서 과태료 300만 원 처분받는 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아주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의 법 마인드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기 나가지 않는 것도 대장동 사건하고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모른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가타료 300만 원까지 부담을 하면서 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역시에는 광역시장에게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개발공사가 하는 거를 시장이 몰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경기개발공사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분양을 하다가 마이너스가 났다. 이러면은 경기개발공사가 돈을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시에서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일이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이거는 조금 행정을 아는 사람은 상식적인 건데 이 김만배 등 이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는 이 대장동 개발 사건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다 보니까 김문기도 모른다. 또 대장동 재판에도 나는 모르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백현동은 더해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저게 지금 자연 녹지를 상업 용도로 지금 4단계를 용도 변경을 해줘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김인섭이라는 이 이재명 대표의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측근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5년형을 받았어요. 이거 이재명 대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에 협박 때문에 내줬다. 이게 통할까요?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대장동 문제나 선거법 위반 문제, 윤석열 대통령 승자가 그거 문제 제기해가 파헤친 거 아니잖아요. 대장동 문제는 민주당 경선 때 불거져 나온 문제고 그거 민주당 정권에서 이미 수사하던 문제이지 어떻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패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수사한 겁니까? 선거법 위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하는데 대답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패자를 포용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는 저는 그거는 온당치 못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로 네네. 놓고 보면 5대3 내지 4대4다. 5대3, 4대4. 예,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 총리의 선거를 보면은 사실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방향을 예측할 내용들은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헌재 재판관들이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피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국무회의에 절차적 적법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 판단 안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 피신 조사라고 하는 수사 기록들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냐 없냐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란죄를 철회한 것 이거에 대해서도 판단이 없었어요. 사실은 내란죄 철회 이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기각 5사람, 그다음에 각하 2사람, 인용 1사람 아닙니까? 근데 기각 5사람도 내용이 서로 달라요. 그 3가지 유형의 의견들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4가지 유형의 의견들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동안 탄핵 찬성 진영에서 얘기하던 8대0은 물 건너간 거예요. 물 건너간 거고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끌고 있었냐? 저는 어제 저 판결 결과를 보면서 그동안은 탄핵의 절차적 흠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는데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정영식 재판관이나 조한천 재판관들은 이제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의의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겠다. 본안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각하다라는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렇죠. 각하란 두 분 같은 경우는 어제 재판관들의 변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는 적법하게 선출 임명된 대통령 내지 고위 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만큼 이는 엄격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어제 다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것도 각하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런 심판 과정에서는 사실상 절차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을 거다.
평결을 계속하는 이유가 본안 들어가기 전에 절차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의 제기가 예.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대 3이나 4대 4.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건대는 이거 언제 날지 모른다. 뭐 4월 18일 헌법소장 권한 대행이나 이민현 재판관이 네. 퇴임하기 전까지 할 거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잘 모르겠다. 아직 확답할 수 없다. 확답할 수 없다. 예.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의 혼란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빨리 네. 내부에서 기각이면 기각, 각하면 각하를 빨리 내려줘야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끌면서 예. 평임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